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부자들이 알려준 6가지만 죽도록 반복해보세요. 어느샌가 당신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커녕 금수저가 아니면 부자로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인맥, 유산, 천재성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을 낳는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가야케 이치님이고 옮긴이는 황선종님, 펴낸 곳은 리더스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른 자기 개발서들과 달리 특별한 까닭은 각고의 노력 끝에 상위 1%의 부자가 된 이들을 심층 취재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저자 자신이 실천해본 결과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부자들이 전한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누구라도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습니다. 바로 사고방식, 업무방식, 인간관계, 마음가짐, 지혜, 투자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서 알려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90%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자와 서민의 차이. 우선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여러가지 욕구를 참고 사는 것이 필요한 일일까? 막연한 질문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해보자. 지금 다양한 욕구를 참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견실한 사람일 테지만 사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라. 역설적인 말이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돈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당신에게서 돈이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가능한 한 20대에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여러가지 욕구를 참고 행동을 억제하거나 눈에 불을 켜고 저금을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돈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임을 증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돈에 대한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대체로 착각이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돈에 대해 꽤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방해한다.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과잉 저축 신앙이며 또 다른 하나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이다. 저축하고 아끼는 습관에 발목 잡히지 마라.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아가는 삶이 견실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축을 하는 행위가 돈에 대한 강한 집착의 발로인 경우가 많다. 물론 나는 저축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 목적 없이 저축만 하고 있어서야 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사업이나 주식 또는 자기 자신 등 무언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크게 늘릴 수 없는 법이다. 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상식이며 1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도 이 절대적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자들의 대부분이 항상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왠지 사람들은 선뜻 돈을 투자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젊었을 때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갓 사회인이 되었을 때는 이런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내일 일을 오늘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와 같은 말을 내뱉곤 한다. 그런데 25세에서 30세가량의 나이가 되면 일부 사람들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현재의 상태를 긍정하게 된다. 또한 30대에 들어서면 꽤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강렬하게 자기를 긍정하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사실관계를 인식하는 것조차 이전과 달라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과잉 저축을 견실한 삶의 태도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아무리 저축을 해놓아도 직장을 잃게 되면 저금으로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은 뻔하다.
70년 전 일본에서 실제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저금해둔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치가 없어진다. 진정한 의미에서 견실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설령 환경이 바뀌더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기술을 몸에 익히거나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두어야 한다. 가난의 원천은 월급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천재지만 우리가 모방해서는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이나 행동 중에는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있다. 고노스케가 전기공을 그만두고 지금의 파나소닉을 잇게 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만약 사업에 실패한다면 원래 자신이 하던 전기공 일을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을 먹으며 부담감을 떨쳐버린 것이다. 참고로 나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 사업을 벌인 이상 고노스케는 결사적인 각오로 임했을 것이 분명하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편해지는 법이다. 그는 결사적인 각오를 다지는 동시에 가벼운 마음을 지니는 전략을 통해 성공에 다다를 수 있었다. 이처럼 도전하는 일에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심적인 압박이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실패를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다시 도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패배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으며 일단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면 다시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요령이 있으면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다. 나는 사업가나 투자가가 실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 두 번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사업용 융자금이라고 해도 사업에 대한 융자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융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개인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결국 파산하는 길밖에 없으며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과잉된 부채를 안고 있지 않으면 설사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몇 번이나 실패해도 다시 우뚝 일어서서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내가 사표를 던지고 새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을 하고 있던 선배가 "어때? 불안해?" 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불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집이 부자야?"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으니 우리 집 형편은 평범했다. 고개를 저었더니 "그렇다면 자네에게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쟁이는 돈이 많든 적든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야" 하며 웃었는데 이 한마디가 꽤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분명히 내가 근무하던 회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인류 기업일지도 모르지만 그가 말했듯이 회사원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는가. 현재 매달 받는 월급을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자신과 가족이 어떡하든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두 생각의 차이는 크며 이 차이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나는 이런 생각의 차이를 딱히 의식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20대에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무분별하게 돈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감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창업할 수 있었다. 그 뒤에도 번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나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리스크를 두려워 마라. 과도하게 돈에 집착하면 나타나는 폐해 중 하나인 리스크를 회피하는 행동도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행동과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행동을 혼동하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 리스크를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을 배제해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이익의 원천이 되며 큰 이익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큰 자산을 만들어낸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야 할 일에 도전하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큰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투자를 검토하는 사람 중에는 투자는 하고 싶지만 위험한 일은 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극히 교만하고 얄팍한 발언이다. 리턴의 원천이 리스크에 있는 이상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지만 돈은 벌고 싶다는 말은
불로소득을 얻고 싶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에는 예금이란 명칭이 붙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 파생상품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많다.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지만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이런 상품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생각은 대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를 무릅쓰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사전조사나 분석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욕심에 불과하다. 리스크 없이 리턴은 없다는 각오를 하면 리턴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무슨 일이든 투자에서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 부담, 즉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대비를 하는 것이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그만큼 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함을 기억하자. 투자는 하고 싶고 리스크는 싫다는 놀부심보. 사실 리스크란 개념은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능숙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0대에 시간에 대한 감각을 몸에 익혀두면 큰 무기를 갖는 것과 같다. 애초에 회사의 주식은 왜 가치가 있는 걸까? 만약 주가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토지와 같은 자산의 가치만 반영한다면 자산액이 같을 경우에는 주가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매일 크게 요동을 친다. 그러면 투자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가를 판단하고 있는 걸까? 바로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이익이다. 가령 한 주당 매년 100원의 이익을 내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의 경영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 투자자는 매년 1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회사의 주가가 1000원이라면 그 근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1000원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는 매년 1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000원의 원금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10년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주식을 판 사람은 10년 후의 이익까지 먼저 판 것이 된다. 주가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 미리 계산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주식을 판 사람은 미래의 이익까지 포함해서 주식을 매각한다. 하지만 미래의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하다. 주식을 산 사람은 이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주식을 구입하는 셈이다. 요컨대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리스크이며 또한 리턴의 원천이다. 리스크가 시간과 밀접하게 관계된 개념이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면 좋은지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패하고 싶지 않은 법이다. 그래서 비즈니스나 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일이 잘 진행되도록 스스로 여러 가지를 조절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된다. 자신이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효과가 확실한 것부터 대응해 나가면 나중에는 자신이 대응할 수 없는 요인이 남게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바꿔 말해 실제로 해본 뒤에 시간이 지나야만 그 성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리스크 요인이며 이 요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올바르고 능숙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법이며 이익의 원천이다. 이 이야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체험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젊었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보라고 권한다. 그 이유는 투자를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업가 중에는 젊었을 때부터 본업과는 관계없이 주식 투자를 해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리스크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적절한 훈련은 없다.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면서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리스크와 그렇지 못한 리스크를 분류하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가를 판단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면 그 성과는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런 기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삶을 살면서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부자의 운을 띄워주는 6가지 절대 원칙.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다음의 6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둘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셋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넷째,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다섯째,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여섯째,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각 주제별로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좋은 점은 철저하게 모방하라. 평범한 사람이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공한 사람의 좋은 점을 모방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독창적인 가구를 제작하는 이케아조차 처음에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했다. 모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은 독창성이 중요하다. 모방은 도둑질과 같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독창성이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형태가 존재해야 의미를 갖게 된다.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독창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지 않은가. 기본적인 부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독창성을 운운해야 별 의미가 없다. 또한 모방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로 독창성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자산 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수입의 일정액을 저금하고 그 돈을 투자하라는 철칙이 있다. 또한 투자에는 일정한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며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산 형성을 위한 대원칙이며 그럼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처럼 확고한 원칙조차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월급으로는 일정한 돈을 빼내기가 어렵다. 가능한 한 리스크를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와 같은 말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설명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말을 따라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공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을 모방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천재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본인은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모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며 돈이 멀어지게 하는 원흉이다. 둘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성실히 임하라. 현재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경력이 화려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많은 기회가 찾아오게 마련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 이때 주위에서 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시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눈앞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풍부한 인맥을 형성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다. 아무리 지인의 수를 늘린다고 해도 무조건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만 늘어나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역효과가 날지도 모른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돈이 다가오는 관계와 돈이 멀어지는 관계다. 돈과 인연이 있는 생활 방식을 익히고 싶다면 돈이 들어오는 관계에 치중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압도적으로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현실을 아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런 매력이 없다. 그런 가운데 유익한 인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대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인간적인 매력이란 불확실한 근거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한 관계를 길게 지속할 수 있으며 능숙하게 조절할 수도 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은 상대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 자신은 상대에게서 어떤 이점을 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면 좋다. 명확한 이점을 느낄 수 없으면 무리하게 그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무릇 진정으로 소중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법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할수록 찾아온 기회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넷째, 모든 일에 호기심과 의문을 가져라. 구체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돈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평균적인 수준에 그치고 만다. 앞에서 나는 좋은 것은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방함으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딛지 않으면 한층 큰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의문을 갖는 사고회로다. 어렸을 때 우리는 호기심이 왕성해서 외를 연발하여 주위의 어른들을 난처하게 만들곤 했다.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다. 하지만 성장해가면서 삶의 시기마다 여러 문제들과 마주치고 각각의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가며 어느새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현상에 익숙해지며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어른이 되고 만다. 의문을 품지 않고 얌전히 말을 듣는 것이 어른이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되면 평균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의문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일을 진행하는 방법 등에서 의문이 생길 때가 특히 중요하다. 늘 의문을 갖는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여겨지는 얘기도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로 끝나게 된다. 이처럼 사람은 기회를 잃어가며 살아간다. 주변의 소음을 없애주는 장치는 없을까라고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이 온갖 조롱을 받은 일이 있었다. 주변의 소리를 흡수해서 반대 위상의 소리를 내어 노이즈를 줄이는 장치는 현재로서는 헤드폰 형태의 제품밖에 없으며 스피커 형태의 제품은 없다. 하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을 뿐 이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공업 용도로는 일부 비슷한 제품이 있다. 그런데 질문에 대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넌 물리학을 모르냐? 제품이 없으니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 등 이상할 정도로 질문자를 조롱하고 놀려댔다. 질문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심적 경향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언동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세상에 그런 제품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굳게 믿고 있다. 즉 의문을 지니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다. 현재 스피커 방식으로 소음을 제거하는 장치의 개발은 크라우드 펀딩을 사용한 벤처기업 등 몇 개의 회사가 도전하고 있다. 제품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 도전해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잘 되면 그들은 큰 성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질문자에게 그런 게 될 리가 없잖아 라고 인터넷상에서 험담을 퍼붓는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기회를 제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이것은 회사 생활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게 될 리 없잖아 라는 나이든 상사들의 안이한 태도와 말에 반발하던 이들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예외 없이 그들과 같아진다. 의문이 없어진다는 건 현실에 안주한다는 뜻이며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게 된다. 젊었을 때 지녔던 호기심과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의문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공의 갈림길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지식과 지혜를 갈고 닦아 실전에 응용하라. 의문을 갖는 마음을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의 균형이 중요하다. 지식만 중시하면 이런 자연스러운 의문에 대처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지혜만 중시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확실하게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일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라면 모를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어른이라면 이른 단계에서부터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자산가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일에 도전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험을 경험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경험은 지식과 연결하여 체계화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피와 살이 된다. 체계화된 경험은 다른 분야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몇 배로 확대된다. 이른 단계에서 아무 것이나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경험만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잘못이다. 이것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 모처럼 공부해서 얻은 지식도 사업이나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지식을 얻으면 실천해보고 실천하면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과정을 반복해가면 평범한 일이라도 반드시 몇 번인가 큰 기회를 만날 수 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식과 지혜를 쌓는 훈련을 거듭한 사람들의 눈에만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기회조차 그냥 평범한 일로 보이게 마련이다. 종종 고객의 클레임이 힌트가 되어 획기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회를 발견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별다른 의식 없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귀찮기만 한 클레임이라도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물단지인 것이다. 여섯째,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리스크를 감수하라.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여부는 최종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자세에 달려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이며 여기에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토록 공평한 경쟁은 없으니 리스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6가지 법칙에 따라 행동해 나가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지은이 소개. 가야 게이치, 경제평론가, 1993년 니케이 BP사의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노무라 증권그룹의 투자펀드 운용회사로 이직하여 기업평가와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독립 후에는 중앙부처와 정부 계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부자 되세요.